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과총의 그 과학특강 일환으로 재미있는 신소재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택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는 것들을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산업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5G 네트워크 사회가 돼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I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산업사회로 재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저희들 시대에는 완전히 실용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시대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회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분야에서, 그런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하고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그런 에너지 사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때 사용하는 우리가 소재들이 어떤 소재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G 네트워크 사회에서 신소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G 네트워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통신기기거든요. 통신기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CPU로 들어가는 혹은 CPU나 혹은 AP로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의 크기는 퀄컴 스냅드래곤 같이 이렇게 한 손바닥 정도, 손톱 크기, 엄지 손톱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억 개 혹은 10억 개 이런 식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트랜지스터로 말미암아서 집적 회로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AP 모바일 시장에서는 퀄컴이 지금 제일 41.4%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애플, 삼성 이런 식으로 하이실리콘하고 미디어텍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에서는 비슷하게 퀄컴, 하이실리콘, 애플,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AP 모바일로 들어가는데, 이때 AP 모바일이 반도체이고, 그 반도체를 지금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이 양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그 웨어러블 디비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디비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셋도 그렇고요. 그다음 리스트밴드라고 해서 우리가 손목에 차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인데요.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라고 해서 스마트 글라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들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글라스를 참으로 해서 우리가 AV라든가 VR이나 AR 같은 것들을 증강현실이라든가 혹은 VR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밴드 같은 거,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전부 5G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되고, 사람들이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용도가 커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플 퍼포스 쪽에서 보면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스마트 안경 쪽이고요.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애플 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드 엘더리 워치라고 해서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 워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피트니스 트래커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뛰었는지 얼마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심박수가 어떤지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스마트 헤드셋, 뭐 스마트 키, 뭐 여러 스마트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물건들은 뭐 안경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트래커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밴드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반도체 칩하고 또 하나는 그 반도체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2차 전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충전해서 그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전기를 낼 수 있는 2차 전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과 기지국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기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5G 사회가 진정한 5G 사회로 건너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5G 사회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것은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CPU 아니면 AP 모바일 쪽에 쓰는 그런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손톱 크기 이렇게 작은 반도체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공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이텍이 필요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AP 모바일이나 혹은 CPU를 만들기 위한 세라믹 액세서리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광 장치도 필요하고 식각 장치도 필요하고 후공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폴리싱 장비도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금속 지그나 금속 홀더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증착이나 식각을 시키는데 그때 쓰는 것들은 굉장히 강한 불산이나 혹은 염산, 질산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아황산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것은 금속은 부식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치는 거의 세라믹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라믹 장치는 저렇게 미세한 우리가 치수를 크기나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기술적인 공정도 필요하고 가공성 혹은 내마모성 혹은 내식성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이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미지 센서형 세라믹 패키지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라든가 혹은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광각으로 찍건 혹은 초광각으로 찍건 혹은 일반으로 찍건 간에 그 찍는 이미지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에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세라믹 패키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자장치를 위한 세라믹 표면 장착 패키지라고 해서 이것들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색이면서 그 다음에 골드 빛깔이 나지만 주로 전부 세라믹 재료이고 저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것은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라든가 실제 골드 같은 걸 코팅시켜서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좋게 하거나 혹은 전도성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내부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가 엄청 많이 쓰일 것이고 계속 쓰일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라믹 패키지, 이러한 표면 장착 세라믹 패키지 같은 아주 고도로 우리가 기계적 연마를 하고 우리가 치수를 맞춘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반도체는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현재는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것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모래죠, 모래를 환원시켜서 실리콘을 만들고 그 실리콘을 가지고서 우리가 단결정 성장을 시켜서 인고트로 만들거든요. 그 인고트로 만든 것을 가지고 잘라서 표면을 폴리싱하고 그 위에다가 산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노광을 하고 그다음에 패터닝을 하고 그것을 식각을 시켜갖고 나중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증착도 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그럼 실리콘 웨이퍼는 누가 제일 세상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인데요. 일본 시네스 화학에서 27%를 갖고 있고요. 일본 썸코에서 26%, 독일 실트로닉스에서 13%, 미국 선 에디슨에서 10%, 한국 SK 실트론이라고 해서 9%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수입해다 쓸 수도 있고요. 한국의 SK 실리콘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그럼 실리콘 웨이퍼만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건 저전력 반도체용 소자에서는 실리콘 웨이퍼를 쓰지만 앞으로 고전력, 고전압 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역시 세라믹의 종류의 하나인데 그것들은 차후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혹은 우리가 대규모로 쓰는 전기 자동차 아니면 전기로 가는 비행기 아니면 큰 캐파의 드론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전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소규모 전력이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아주 대규모 전력하고 전압이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삼성 반도체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CPU 같은 반도체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방법용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죠. 우리가 카메라도 있고요.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모니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우리가 모바일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용 모니터, 그냥 일반적으로 터치패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도어락, 오토매틱 도어락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심지어는 이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로봇 청소기도 이런 CPU가 필요한 사정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반도체는 4차 산업사회, 특히 5G 네트워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재료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그럼 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로부터 환원 반응을 거쳐서 인곳을 만들죠.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데요. 인곳은 단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없고 원자들이 일정하게 잘 쌓여 있는 것을 단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인곳을 절단하고요. 세 번째는 그 얇은 절단된 표면을 연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연마된 웨이퍼를 가지고서 그 안에 여러 가지로 패터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연마된 웨이퍼 표면 위에 산소나 수증기를 가지고서 표면에 SiO2층을 만들어줍니다. SiO2층을 만들어주는데요. SiO2층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Si는 반도체지만 SiO2는 절연체예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열산화 방식
아니면 건식 산화, 습식 산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반도체 위에다가 실리콘 위에다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산화층을 만들고 그 산화층 위에 여러 가지 그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패턴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회로를 거기다가 새기게 되는 거죠. 물론 산화한 다음에 바로 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폴리머를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살짝 도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광, 빛을 비춰가지고서 우리가 패터닝을 하게 되고 그 패터닝 한 것을 다시 여러 가지 시각 장치를 통해서 시각 용액을 통해서 시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SiO2 패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글라스 기판 위에 IC2세 회로를 만들고 이게 얼라인 마크라고 해서 해놨죠. 이게 패터닝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빛을 통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는 노광 장치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위에 마스크가 있고 밑에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감광액이 있고 산화막이 있고 웨이퍼가 있죠. 위에 감광액을 뿌린다는 게 아까 폴리머 감광액을 뿌린다는 얘기고요. 그 뿌려서 만들면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타입이 있습니다. UV 라이트를 보통 쪼이게 되는데요. 이게 자외선 영역을 쪼이게 되는데 그 감광액을 쪼이면 이것이 파지는 빛이 통과된 곳에는 이렇게 파지는 것을 포지티브라고 하고 빛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파지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거든요. 자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화막 위에 감광액으로 도포된 패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그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식각을 해서 노광 끝 후에는 식각을 해서 우리가 웨이퍼 위에 산화막과 감광액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위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는데요. CVD 방법도 있고 PVD 방법도 있고 뭐 2차 전지 뭐 자유전자를 갖다 가속시켜서 이온화로 해서 플라즈마로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코팅을 단행해서 이걸 P-타입 혹은 N-타입 의 반도체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착을 거쳐서 결국은 웨이퍼 위에 산화막 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각 장치를 거쳐서 패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리드 와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층으로 쌓아서 우리가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을 만드는데 지금은 뭐 128단, 160단 뭐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층수를 쌓아서 우리가 트란지스타라는 것을 굉장히 집적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현재 반도체 공정입니다. 여기에는 금속 배선에 관한 알루미늄 금속 배선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놨는데 웨이퍼 위에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산화막과 산화막 사이에 알루미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왼쪽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라서 그 다음에 칩을 장착한 다음에 리드 프레임을 연결하고 금속선을 연결하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반도체들이 완성이 되고 이러한 반도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시대의 5G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이건 성형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한 다음에는 패키지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불량 난 것들은 전부 폐기 처분하고 불량이 나지 않은 것들은 출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5G 사회에서는 결국은 CPU나 AP 같은 손톱 크기만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실리콘 웨이퍼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제일 중요한 재료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수적인 세라믹 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5G 사회를 이끌어가는 반도체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신 장비인데요.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전력 초소형 크기의 여러 가지 모뎀 장치 혹은 AP 모바일 칩셋 있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밖에서는 실내용이건 실외용이건 5G의 홈 라우터들이 있고요. 네트워크 장비로서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다음에 기지국 안에는 클라우드 친화형 차세대 코어 장비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장비 비율을 보면 이게 지금 2019년도 장비 비율을 보면 화웨이가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에릭슨, 삼성전자, 노키아, JT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다행히 미국의 그 반도체 제재에서 화웨이는 5G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사회에서 시장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있고 그런 기회를 타서 지금 삼성전자가 약진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 네트워크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R, VR, 블록체인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G 산업 분야에서의 그 6개 산업 분야를 보면 여기서 디바이스 엣지, 커스터머 엣지, 뭐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엣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5G가 사용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LG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핵심 기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출을 보면 2018년서부터 2019년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G 장비 시장 점유율에서는 37%, 화웨이가 28%, 에릭슨이 27%, 노키아가 8%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보통 옥상이나 혹은 그 전봇대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로에서 나오는 그 전파를 이쪽에서 잡아서 이 기지국하고 연결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저기 그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AI가 운영하는 산업사회로 저희들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실제로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하고는 도우미 엘봇입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요. 현재는 이런 정도의 로봇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조만간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훨씬 더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듣고 센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다음에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주된 것은 AI 소프트웨어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CPU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하고 AI 산업은 여기서와 같이 굉장히 큰 규모로 14조에서 30조가 된다는 것이 시장 규모가요. 빅데이터 센터가 2023년에는 100개가 되고요. AI 유니콘 기업이 한 10개 정도로 2023년도에 늘어날 것 같고요. 데이터하고 AI 융합 인재는 한 10,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5G 사회나 AI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제일 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반도체 CPU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 IoT 센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런 사진은 AI 소리 센서입니다. 이게 소리 센서인데요. 소리 센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밖에서 나오는 음을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센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대기압 센서,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아홉축, 가속도 센서, 감지 센서 뭐 엄청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러한 규모의 PCB 보드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반도체로 만들면 여러분 손톱만한 크기로 전부 만들 수가 있고, 앞으로는 전부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고 굉장히 초소형으로 우리가 소리가 됐건 아니면 맛이 됐건 아니면 습도가 됐건 혹은 pH가 됐건 혹은 가속도가 됐건 혹은 조도가 됐건 이런 것들을 다 센싱할 수 있고, 그러한 센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큰 메인 컴퓨터나 혹은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정도로 크기로 굉장히 큰 거죠. 큰 크기로 나와 있고, 이것들이 점점 소형화되는데 그 소형화되는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요. 구글에서는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시중에 내놓고 있고, 실제로 내놓고 있고요. 그것이 택시로 운영되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혹은 현대자동차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교 같은 데서는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교라는 조그만 도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애틀이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전 시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전기차도 일반화되고 수소차도 일반화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가 필요하냐? 아시다시피 5G 통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로 보내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차량용 컴퓨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어디 현대자동차 건가요? 여기서 지금 옛날에 나온 장치인데요. 전방 카메라, 전방 영상 기록 장치, 후방 영상, 후측방 레이더 전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센서들이 앞으로 굉장히 일반화될 것인데, 이런 쪽에서의 직업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쪽에서의 연구나 혹은 재료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구체적인 재료는 여러분들 그거가 복합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것의 메인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세라믹 재료, 그 다음에 일부 우리가 사용하는 폴리머 재료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라다라고 하는 레이저 스캐너죠.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것들이 꼭대기에 붙어 있고, 이것들이 애틀이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더도 있고 GPS도 있고요. 앞에 센서 3개, 뒤에 센서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에서 나온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방에 3개,
후방에 3개, 측방에 2개 해서 8개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레이더를 갖고 있지 않고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서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측정해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한 것을 다시 받아서 얘들이 평가해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장치로 돼 있고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장치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존 키바에 장착된 센서들이고요.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에너지 사회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린 에너지 사회에서 2가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태양광 판넬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N극과 P형,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2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 이거 자체가 태양광 패널 자체가 반도체라는 거죠.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도체 산업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기로 해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태양광 발전을 괄목할 만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넓은 공터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도 뭐 괄목할 만한 지가와트 정도의 지금 뭐 140지가와트, 150지가와트 정도, 기가와트 정도로 가고 있죠. 그 발전 원가 전망에서 보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원전이 6.4 정도 유로 센트고요. 태양광이 8.4, 육상풍력이 9.8, 해상풍력이 11.6, 천연가스, 석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나 석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양광하고 풍력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입니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이게 해상 풍력 발전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풍력의 저기가 타워도 높고요. 또 하나는 날개도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조그만 차하고 그 날개 크기가 지금 보이시죠? 이거 굉장한 정도고요. 이거는 하나가 돌아가는데 보통 10메가와트, 5메가와트 뭐 이 정도의 그 발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은 한 패널이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100와트에서 한 300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건 한 500와트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0메가와트하고 그걸 배선하면 10메가는 10의 6승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요. 약간 뭐 1000와트라고 해도 한 1000배 아니면 뭐 5000배 아니면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럼 풍력 발전은 이렇게 해서 발전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있을 때는 발전을 하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그것들을 축전하는 ESS가 필요하죠. 축전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되고요. 그 2차 전지에 충전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빼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